일본 정부는 최근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군과 공군력을 증강하는 한편 장거리 미사일 감시 및 공격 능력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군비 증강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한일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일본은 군비 증강을 하든 말든 한국이 신경을 껐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2년 전 초계기 저공 비행 위협으로 자신들이 무너뜨린 양국의 신뢰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2년 전 있었던 사건과 현재 일본의 계획, 그리고 한국이 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21일 일본 방위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관개토 대항함이 자신들의 초계기에 사격관제용 레이더를 겨누었다며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난데없이 쏟아진 비난에 한국 국방부는 정상적인 작전 수행 중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며 설명했는데요. 일본은 자신들의 주장만 펼치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수십 년간 부침을 거듭해온 한일 관계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오던 한일 군사협력과 신뢰를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린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 위협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될 사건이 왜 신뢰를 무너뜨린 계기가 되었나 싶으실 것 같은데요. 당시 사건은 한국 해군 관개토 대항함에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쐈다 또는 일본 초계기가 레이더 전자파를 오인했다는 것 외에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전문적 관점에서 관개토 대항함 레이더 운용 자료와 일본 초계기 레이더 전자파 수신 정보 등을 동시에 공개해 비교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었지만 당시 강제동원 판결 등으로 양측 간의 불신의 벽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보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를 두고 각국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이 이웃 국가라는 점을 감안해 양국 군 전문가들의 실무적 차원에서 비공개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외교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봉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당시 일본 아베 정권은 일방적으로 사건을 먼저 공개하면서 한국을 정치적으로 몰아세우는 비겁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18일 그리고 20일, 23일에 걸쳐 일본 초계기는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한 저공위협 비행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일본의 거듭된 도발에 절제된 대응을 강조하던 국방부의 태도도 강경해질 수밖에 없었고 일본을 비난하는 여론도 높아졌는데요.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가 터지고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거론 등이 이어지면서 한일 안보 협력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이 양국 군사 협력과 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도대체 왜 일본 초계기는 인도적 구조작전 중이었던 관개토 대항함에 접근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해군 함정들이 대형화됨에 따라 활동 범위가 넓어졌고 일본 해상 자위대 활동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으로 한일이 공동 대응하던 북핵 위기는 낮아지게 되었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등으로 남북관계는 훈풍을 맞고 있었는데요. 한일 관계는 과거사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해군 함정들의 대양 진출은 일본의 경계심을 높였고 일본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본 초계기를 한국 해군 함정이 근접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을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불법 해상 환적을 하던 북한 선박처럼 경계하고 감시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일본이 한국을 우방국이 아닌 적으로 간주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한일 군사협력과 신뢰 구축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나 다름이 없는데요. 일본의 신뢰와 협력을 회복하려 하지 않고 도발과 대립의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상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지스 어쇼 배치 계획을 중단하고 한국 해군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맞먹는 크기인 이지스함 2척을 새로 건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부터는 적군의 공격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타격을 감행할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5년에 걸쳐 개량해 사거리를 900km로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거리 연장이 성공하면 이는 일본에서 만든 첫 장거리 미사일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전수방위 원칙 훼손은 물론 충분히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요. 황당하게도 일본은 한국이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같은 도발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발적 충동과 갈등에 대비한 군 당국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 해군은 해군 비전 2045를 앞세워 세계 어디서든 작전이 가능한 대양 해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일본이 의도적인 도발을 한 것은 그 뒤에 벌어질 수 있는 군사적인 충돌까지 고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 세 번의 도발은 명백하게 의도적이기 때문이죠. 한국군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했다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한국의 해군 함정을 공격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군사 대응은 오히려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신경을 꺼달라는 일본의 바람과는 반대로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한국 해군과 공군을 몰아붙일 태세인 일본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